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 중에서 이걸 줄이겠다. 뭐 쓰레기를 줄이고 공해를 줄이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 이게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줄이겠다 라는 이슈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건강보험료 계산을 저희가 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론적인 방법을 얘기해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패턴 중에 법인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이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맞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래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거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월 1억 3천을 받는 사람이나 월 10억을 받는 사람이나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상한이 있죠. 상한이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이 있죠. 국민연금도 부담 상한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저 상한이 있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물론 세금이 구조랑은 다르지만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상한이 있지?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건강보험이 뭐예요? 건강보험이 뭡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는 보험료죠. 맞죠? 근데 많이 벌면 많이 아파요. 오히려 안 아플걸? 접근 방법이 다른데? 아니 의료비를 많이 쓰니까 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이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료 더 내라 하면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좀 다르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가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그렇죠. 세금도 세금은 어쨌든 버는 거에 내는 거라서 또 좀 다르지만 그렇죠. 공공부조?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있잖아. 그렇죠. 많이 벌면 좀 환원하고 조금 못 버는 사람은 그 이득을 좀 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많이 본다고 무작정 많이 내게 하면 아까 말한 이게 상한을 좀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의 상한이 460만 원. 네. 그럼 460만 야, 원. 월이죠, 월. 야,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의 소득만큼 내네. 그렇죠. 1년에 5천만 원만큼 병원비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더 번다고 1년에 뭐 1억 2억 내라. 1년에 10억을 내가 내라는 거야? 난 아파서 쓰는 게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하고 1년에 돈백도 안 쓸걸요? 알겠습니다. 10분 이해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부분과 맞춰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트렌드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트렌드적으로 변화는 건강보험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실비치료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실비보. 이제 도수치료 이런 거 받잖아요. 네네. 저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봤는데 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횟수 제한이 있는 거죠. 네. 실비도 안 된대. 네, 뭐 그런 제한이 생기죠. 그래서 열받아요. 실비 가입할 때 다 된다고 그래놓고. 근데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460이 상한이잖아요. 그게 한 600까지 상한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보험도 올린다는 거예요. 최저보험을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저가 뭐 2만 원인가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최저가 2만 2천 원인가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준점이 보통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를 안 내는데 이 안 내는 기준을 상향을 해서 현실화해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의미니까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뉴스와 트렌드 속에서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맞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사례 또 이슈가 되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예전에는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 부담이 없다기보다는 계산되잖아요. 자기 맞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반, 내가 네. 반 내는 거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내는 게 아깝거나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입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 입들이 다들 나왔어요. 직장 가입자들 중에서 왜 안심할 수 없을까요? 건강보험. 근데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뭘 할까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에 지금 화두가 뭡니까? 주식 투자잖아. 네. 그리고 또 배당 얼마 쌓이면 난 파이어 해야지. 이런 게 또 트렌드예요. 직장 소득보다 배당이 많아지면 그만둘 생각하는 거죠. 가슴에 멋있다 여기다 사직서 딱 품고 언제든지 던질 준비. 뭐라 하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는 이것만 내고 끝났어요. 근데 건강보험 개정돼가지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뭐 사업 소득, 다른 소득을 다 합쳐서 그러네요. 2천만 원 넘으면 다시 또 여기에 건강보험을 부과합니다. 소득 월액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같은 직장인이어도 건강보험료가 네 월급과 내 월급이 같다고 해서 같이 내지 않는. 그렇죠. 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은데. 직장 가입자인데 직장에서 내는 거 말고 다른 걸 또 더 낸다는 소리를 들으면 쟤는 재테크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받은 게 많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파이어 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 소득 월액으로 부과되는 걸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투자하면 이건 없어질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주구장창. 다른 소득을 법인으로 해서 나중 재원으로 써라. 그렇죠. 왜냐면 이건 합당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벌어서 생활비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결국에 투자를 위한 돈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닌데 뭐 건강보험 내고 뭐 내면서 다 빠져버리면 시드머니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투자 금액도 줄겠죠. 네, 이 투자를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덜 내고. 일단은 안 낼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또 내긴 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없애자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비할 때 내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직장 가입자들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을 빗대기는 했지만 네, 뭐 그러더라도 재테크와 투자는 계속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거를 일찍이 좀 깨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명의로 안 하고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로 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투자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이거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 또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깔끔하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고배당주, 배당주 이런 게 배당주가 요즘에 또 인기거든요. 근데 배당을 해. 근데 내가 금융과세 합산되잖아요. 종합과세. 네,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렇죠.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는 건강보험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이거 자녀의 명의로 할까? 그래서 줬어. 근데 자녀도 2천이 넘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피부양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다음 주제인데, 네, 다음 주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직장 가입자도 이제 위테이트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녀, 특히 뭐 미성년 자녀들도 건강보험료와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이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 좀 더 앞서 이 얘기해서 이어서 부연 설명해 근데 주시죠. 소득이 2천만 넘었어요. 배당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녀도 피부양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쉽지 않죠. 이게 보통 뭐 어리기 때문에 안 낸다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득이 있으면 발생을 하는 거여서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 해결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주는 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받는 거니까. 내가 좀 덜 받을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투자를 하더라도 법인의 주주로 만들었고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배당은 법인이 받고 그렇죠. 자녀에게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지 않게 그 선까지 배당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나쁜 짓이 아니에요. 네. 이게 혹시 오늘 건강보험료 줄인다라는 내용을 했을 때 뭔가 탈세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항상 말씀. 저한테 그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아, 오늘 옷도 또 되게 까맣게 입어야지 좀. 자, 이어서 네. 반대로 이제는 은퇴를 예정하는 분. 맞습니다. 아, 이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와 뭐 연금도 열심히 냈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네. 입장에서도 혹은 또 사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도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만 내고 혜택 받아야 될 텐데 네. 이분들도 건강보험료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건 또 어떤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이 좀 줄긴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의 부담이 없어지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민연금은 이제 받잖아요. 네. 안 내시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데 그렇죠. 건강보험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야 될 수도. 계속 내야죠. 근데 이분들이 나오면 좀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 직장 소득 갖고 냈잖아요. 네. 근데 재산들은 좀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가 딱 됐더니 재산 가지고 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산 가지고 내면 갑자기 또 빵 뛰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의 효과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와닿지는 않는데 건강보험료 부과된 거 보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물론 임의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직장을 은퇴한다고 해서 바로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자. 적용해주죠. 네. 거기 이제 기간적으로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사전에 미리 어차피 내가 은퇴자금 뭐 퇴직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하든 네.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소득 때문에 또 이 건강보험료 고민이 된다면 네. 아싸리 처음부터 은퇴 시점에 맞춰 준비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아까 미성년 자녀부터 근로자,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부터 뭐 은퇴자까지 뭐 전 연령이 건강보험료인데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만큼 소득이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만큼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면 어떠한 입이 나오지 않을 텐데 사실은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보험이라는 성격이 때로는
안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 일단은 부과된 거는 열심히 내시라는 말씀 너무 꼭 드리고. 미워하고 있어 지금. 건강보험료 체납되면 어떻게 돼요? 압류 들어오죠. 네. 압류 들어오고 재산을 뺏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사실 국세보다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법인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소득과 자산의 원천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갖고 있다면 네. 법인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법인까지 부과돼서 주주들에게 어떻게 계산법이 바뀔지는 설마.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문 기사도 나왔잖아요. 올린다. 그래요? 진짜.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재산 기준도 올리지 않을까. 점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걱정되는 부분. 근데 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AI 시대가 되면 이제 로봇가 일을 할 거고 로봇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사람으로 보는 거야 지금. 소득으로는 아마 별개의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죠. 자, 일단 미래는 미래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는 미래드림에게 맡겨야 돼.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족법인을 함께 고려하세요.